네, 이번에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제주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 취재 기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검이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시신이 발견이 됐고 시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골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타살과 관련된 부분.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뼈가 부러진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타살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을 해주는 것이고, 근데 이것만 갖고 사실 타살이 완전히 없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시신이 100살 만에 발견이 됐다 보니까 부패 정도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타살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신호 관련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을 끝으로 고정이 됐다. 근데 이제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숙소 근처의 야자나무 숲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한림항 인근 쪽에서 이제 휴대전화가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기까지 이제 그 야자수 농장까지는 어떻게 옮겨졌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방범용 CCTV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동선을 따라가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도 허위로 종결을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CCTV가 이제 덮어쓰기가 됐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지금 상태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은 목격자의 진술.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야자수 농장까지 가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당시 상태로 가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의미 있는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신호가 꺼지고 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의 가능성은 사실 조금 높지는 않는 상황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시간이 너무나 이제 오래 지나게 됐고 그리고 사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경찰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착수를 한 단계가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미 CCTV가 다 사라지고 나서 지금 와서 이걸 확인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결국 SNS 상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허위로 종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 이제 가족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이제 사건이 커진 거라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고 접수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이 찾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뭐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게 아니라서 일단 지금 상태만으로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시신이 워낙에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부검에서 일단 골절 상황은 없었고 그리고 정확한 사망 시점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단 외출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만약에 이 실종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2시간 반 만에 이제 종결을 해버렸는데 만약에 그 2시간 반 사이 동안에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만이라도 사망한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유족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뭐 끈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있다라고 했지만 시신에서 나왔던 뭐 주저흔이라든지 방어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주저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이제 타살 없이 본인이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남아있을 수 있는 흔적이고 그리고 이제 방어흔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타살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했을 때 그걸 막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나머지 지금
결국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시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국가수 이제 앞으로 감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망의 시점도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직은 추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경찰에서 외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신호가 끊긴 시점 자체도 예.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야자수 농장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직후에 어쨌든 이동 동선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는 부분 네. 그리고 휴대전화가 완전히 이제 신호가 끊겼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그게 이제 5월 17일 정도라고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결국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그때 동안에 아마 이때 당시 이제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5월 15일에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제 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사망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경찰 그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발견 장소에서 낙엽이 바스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툼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봐서 장미란 씨가 혼자 그 숲으로 야자수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주변 현장이 뭐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더 가지가 으스러진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범행이라는 게 그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시신을 옮겼을 그렇죠. 그 가능성도 안으로 있다.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낙엽의 형태가 또 이제 어떤 뭐 시신을 끌렸다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예. 예, 그런 모습이 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비도 오고 사실 그 그렇죠. 안에 바람이 불고 하게 예. 됐을 때는 특히나 제주도라는 그런 기후 특성에 비춰봤을 때는 낙엽의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어쨌든 다른 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그런 이제 현장의 확인 모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낙엽의 상태가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혼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그런 하나의 자료로서 이런 낙엽의 형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또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유의미했던 발표 중에 하나가 장미란 씨가 외출 이후에 통화 기록이 없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그동안 부경장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자신은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부분과 완벽하게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되고 나서도 사실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인은 통화를 했고 허위로 종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휴대전화 기록이 사실은 이제 제일 객관적인 증거 자료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통화한 기록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 수사관이 당시 이제 상황에 대해서 허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사건에서 이렇게 드러난 만큼 다른 사건에서도 이 지금 부경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또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 내용과 너무나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부경장이 맡았던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걸 담당할 TF도 구성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부경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 부경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통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그 기록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하고 종결을 했던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본인이 있지도 않은 일을 확인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넣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 일단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의 혹시나 일이 늘어날까 싶어서 이렇게 네네. 했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예. 근데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종결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지나치게 또 과중이 된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정말로 아니면은 뭐 관행적으로 성인 실종이기 때문에 예. 성인들은 알아서 그동안 잘 돌아갔고 99% 정도가 자발적으로 귀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종결 처리를 해놔도 또 어떻게 보면 돌아가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이 건 이외에도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를 했던 건이 있고 예. 그리고 298건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안에 몇 건이나 더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정말로 이제 부경장이 당시에 진짜 업무가 과중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본인이 다른 이제 범죄 단체하고 엮여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면면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이제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속된 부경장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또 추가로 어떤 속보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